자, 국어 기초완성 지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문과 진실이라고 하는 논설문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가부분을 일부분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의 주제는 진실한 보도와 논평을 하기 위한 언론인의 자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글이었고, 결국은 언론인으로서 신문의 기사를 낼 때 어떠한 진실한 보도를 위해서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 신문과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가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 기사에는 리드라는 것이 있다. 자, 리드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신문 기사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한 문장으로 맨 위에 딱 박아놓음으로써 우리 독자들의 시선을, 이목을 끌 수 있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장을 리드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보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리드로 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그런데 기사의 어느 부분을 리드로 잡느냐에 따라 기사가 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물의 어느 면이 중요한가는 관심도에 따라 다르고 우리 독자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드의 관심을 이끌리느냐 아니냐 달라진다는 거고, 또 이러한 개인의 관심도는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관심도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라는 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익과 손해 동그라미를 치고, 자, 나한테 이익을 미치거나 손해를 미치거나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사이를 이해관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히 외신을 다루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외신은 외국신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인데도 입장에 따라, 즉 기자의 국적에 따라 리드가 제각기 다른데, 자, 여기 밑줄 치라고 했죠. 기자의 국적에 따라 리드가 제각기 다른데 여기 밑줄 치고 우리가 뭐라고 적었었냐면 자국에 유리한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적에 따라 리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자국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에 따라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입장에 맞게 리드를 뽑아내다 보니까 그 리드가 제각기 차이가 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이는 곧 사건을 보는 눈에 묘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베트남의 최후를 보도했던, 자, 여기에서부터 나라에 따라서 리드를 다르게 뽑아낸다 라고 하는 것의 예시를 베트남 국가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은, 베트남은 지금은 하나의 국가지만 옛날에는 두 가지의 국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산주의 국가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반공주의, 즉 반공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라는 말입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자, 결국은 이 베트남은 두 개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는데 무엇으로 통일이 되었냐면 반공주의로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반공주의로서 하나로 통일이 됐다라는 그 사건을 가지고 공산주의에 속해 있는 많은 국가들,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쓰는 기사와 반공주의에 속해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쓰는 기사에는 당연히 입장이 정반대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베트남의 예시를 통해 그것을 기사의 리드가 두 국가가 달랐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입니다. 베트남의 최후를 보도했던 각국의 신문을 보면 이것을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반공진영의 나라와 공산국가의 신문 사이에 베트남 사태를 보는 눈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반공진영 나라에서도 보도에 역점을 두는 측면, 즉 역점은 중점이라는 의미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두는 것이 측면에서 차이가 났다. 무엇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났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 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사의 리드가 굉장히 차이가 났다라는 점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려면 기사를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 있다. 조금도 주관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써야만 정확한 보도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 한번 꺽쇠 표시해볼까요? 꺽쇠는 이렇게 하는 거였죠. 어디부터 꺽쇠를 하냐면 나 시작부터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려면부터 그 다음 줄에 정확한 보도가 된다는 것이다까지 꺽쇠 잡고 꺽쇠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어보냐면 글쓴이의 의견과 반대되는 부분, 글쓴이의 의견과 반대되는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바로 뒤에 지금 A라고 하면서 빈칸이 뚫려 있는데 이 A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날개에 있는, 즉 핵심 이론 확인 문제의 4번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죠. 자, 이 A 부분 뒷부분을 이어서 읽어볼 건데 그 뒷부분도 바로 꺽쇠 표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꺽쇠 시작. 자,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일수록 객관적이기보다 오히려 훌륭한 의미에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여기 때문이다까지 꺽쇠 닫고 뭐라고 적어주냐면 앞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내용을 전개함.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용을 전개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앞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여 내용을 전개함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옆쯤에서 A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일지 빈칸을 채워볼 수 있겠죠? 자, 한번 각자 풀어봤다고 가정을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A 부분의 앞부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보도하려면 객관적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A라고 하는 부분 뒷부분에서는 현재 아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보도는 주관성을 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일수록 객관적 의미보다는 오히려 훌륭한 의미에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왜냐하면 뒷부분을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정확하고 올바른 보도일수록에서부터 훌륭한 의미에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밑줄을 쫙 그어주고 뭐라고 적어주냐면 글쓴이의 언론관이라고 주세요. 언론관. 자, 글쓴이의 언론관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글쓴이의 언론관. 언론관 발음이 어려우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언론관. 언론인으로서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언론관.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보도일수록 주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조금도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써있듯이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는다라는 말을 이제 모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은 이 글쓴이의 말이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보도는 즉 신문에 실리는 기사는 객관적으로 취재해서 객관적으로 글로 옮겨서 객관적으로 신문에 내야지 보도를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의견을 다 넣은 주관적인 보도가 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글쓴이는 즉 자신의 언론관으로 봤을 때 보도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무슨 말하는 거지? 자, 이어서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부분 읽기에 앞서 가하고 나의 내용 함께 살펴보면은 자국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리드가 달라지듯이 결국은 자국의 이해관계, 자신에게 이익을 미치느냐 손해를 미치느냐 하는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관성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글쓴이는 하고 싶은 거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주는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예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봉길 의사가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시라카와 대장 등을 폭사시킨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예라고 하면서 예시의 방법이 쓰였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 만약 정확한 보도라는 것이 주관을 전혀 개입하지 않고 거울처럼 보이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 이게 어떤 걸 의미죠? 앞으로 쳤을 때 이걸 말하는 걸까요? 이걸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관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거울처럼 보이는 그대로를 보도하는 것, 이 둘 중에 당연히 객관적 보도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것을 의미한다면 윤 의사는 일본군의 엄숙한 대식전을 피바다로 물들인 엄청난 사건의 테러리스트일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은 윤봉길 의사가 테러리스트일 수밖에 없다. 객관적 보도의 결과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신문은 마땅히 윤 의사를 규탄하는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가 사건을 정확히 알리는 보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 분명해요? 윤봉길 의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니까.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윤 의사의 장거의 의미를 보니까 큰 계획, 큰 거사라고 합니다. 그 테러가 아니라 우리의 일제를 처단하는 그 의사를 말합니다. 의거를. 자, 윤 의사의 장거는 우선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으며 식민지 제도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배격하는 거, 배척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자, 욕하는 거, 지탄하는 거, 탓하는 거, 규탄되어야 할 역사적 유죄라는 판단이 앞서야 한다. 유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좀 어려워서 밑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죠?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제도, 즉 식민지 제도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도인데 안 좋은, 비판받아야 마땅한 제도라는 그런 역사적인 식민지 치하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기사를 써야지, 즉 주관성이 들어가야지만 오히려 더욱 적절한 보도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또 윤 의사의 장거 당시 우리 3천만 동포가 일제의 착취와 탄압 아래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었느냐를 윤 의사의 행위와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
사건을 전체적 역사적 근거와 조건을 식별하는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뒷부분의 내용은 대부분 주관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꺽쇠 표시해볼게요. 어디냐면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찾았나요?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으며부터 그 다음 줄, 즉 밑에서 2번째 줄에 신음하고 있었느냐까지 꺽쇠 표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주냐면 진실을 보도할 때 고려되어야 할 역사적 사실, 역사적 배경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서 거기에 맞게 오히려 훌륭한 의미에서 주관적인 보도일 수 있다라는 말을 글쓴이가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부분에 밑에서 2번째 줄 볼까요? 사건을 전체적 역사적 근거와 조건을 식별하는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건을 역사적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보는 그런 시선으로 봐야지 좋다. 그런 의미는 오히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라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라 부분.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기자 올소 형제가 훌륭하고 정확한 보도는 본래 가장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한 것도 이러한 점을 지적해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를 했죠. 앞서 말했던 글쓴이도 주관적이다. 오히려 보도는 주관적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이상하다고 갸우뚱했지만 윤봉길 의사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 것을 바탕으로 들어보니 오히려 훌륭한 의미에서 주관적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은 이 글쓴이가 최초로 한 것이 아니라 올소 형제라고 하는 기자가 옛날에 말을 한 말입니다. 자, 지금 올소 형제가 한 말을 기억이라고 하는 말로 밑줄을 쳤죠. 그 밑에 뭐라고 적어주냐면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 주장을 뒷받침함이라고 적어줬어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라에서 어떻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느냐, 논설문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라에서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내용을 전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줄 중간부터 이렇게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도 이러한 점을 지적해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윤 의사의 의거와 같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지 모르나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일수록 오히려 고도의 주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글쓴이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꺽쇠 표시 해볼까요? 라에서 밑에 3번째 줄 끝에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해서부터 끝까지 그 다음 줄에 깨달아야 한다까지 꺽쇠 표시를 하고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적어주세요. 글쓴이는 이러한 다양한 말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78쪽, 79쪽에 걸쳐서 날개 문제, 즉 핵심 이론 확인 문제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고, 그리고 큰 문제들
79쪽에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총 11문제죠. 자, 이 문제를 일단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이 11문제 전체를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어서 문제를 다 풀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답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고 그냥 다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풀고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했다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확인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꼭 풀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의 답은 이 글은 객관적 보도보다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주관적 보도가 진실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관적이죠, 주관적. 자, 이거는 글쓴이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문제. 2번은 OX, O가 되겠습니다. 자, 리드는 그 보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토대로 작성한다. 가에서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3번의 답은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 글에 갖춰야 할 요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 2번 보면은 독자들에게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이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설득하는 글, 즉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설득하는 글이었고 그 중에서도 논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에 대한 말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자,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A에 들어갈 접속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것은 아까 함께 잠깐 살펴봤었죠. 자,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그 A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반대되는 의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러나가 되겠습니다. 자, 79쪽에 날개에 있는 핵심 이론 확인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윤봉길 의사의 장거를 예시로 들어서 직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윤봉길 의사 사건을 주관적으로 보도한 기사에 사용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5번이라고 곤란할 수 있겠죠. 5번. 왜 그러냐면 이 글의 다부분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설명을 해줄 때 테러리스트, 정말로 만약에 윤봉길 의사의 그런 사건을 객관적으로만 보도를 한다면은 오히려 테러리스트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역사적인 사건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본다면, 즉 오히려 훌륭한 의미에서 주관적으로 보도를 한다면은 일제, 장거, 탄압, 식민지 이런 용어들을 써서 윤봉길 의사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독립투사, 독립의사임을 우리가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을 다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봅시다. 7번은 글쓴이가 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 비를 보니까 다에서 5번째 줄에 그러나 이러한 보도가 사건을 정확하게 알리는 보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 바로 7번의 3번입니다. 3번. 역사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79쪽에 큰 문제들 4개에 있는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거를 글쓰는 유사한 관점으로 지닌 의견. 4번 보니까 사건의 원인을 외면하고 그 상황만을 보도하는 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원인, 이런 상황, 그런 걸 고려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기억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이 뭔지 보니까 기억이 라에서 아까 그 올소 형제가 했던 말 훌륭하고 정확한 보도는 본래 가장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했던 말하고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적인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객관적인 것을 손을 들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올소 형제가 주관적인 것에 손을 들어준 것에 반박을 할 수 있는, 반박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의 리드가 제각기 다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이것은 아까 밑줄 쳐놓고 어디에 밑줄 쳐놓고 가에서 선생님이 5번째 줄, 즉 기자의 국적에 따라 리드가 제각기 다른데 밑줄 쳐놓고 적었던 필기했던 말만 봐도 바로 정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자, 국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기의 내용을 보면은 윤희사가 폭탄을 투척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고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의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줬던 다 부분 이후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신문과 진실이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말 자체가 낯선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식과 좀 다르게 신문 보도가 오히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네?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인 거구나, 역사적인 상황,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주관적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